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트레이드 프로나 1381 상담사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 국민신문고에 같은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나중에 세관에서 검사에 걸리더라도 답변 받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거의 하이패스급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안녕하세요, 타산지석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매출은 잘들 나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변수가 워낙 많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말 내에는 1,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500원이 뚫리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은 고려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 1,500원이 넘어가면 지금과는 완전 다른 구매 대행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테일한 것보다 전략을 세우고 테스트하고 그게 먹혀 들어갈 때 성취감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계속 판매 전략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가격 수정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진을 높게 잡는 편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환율이 오르는 대로 판매가를 높여버리면 기존에 가격 수정을 하지 않은 셀러들보다 노출이랑 가격 경쟁에 있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마진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구매 대응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을 돌이켜봐도 중국 봉쇄나 마켓 정책 변화나 파업 등 크고 작은 변수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매 대응은 절대 쉽고 단순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경험이 쌓이고 목표 매출을 꾸준히 달성하는 순간이 이제 지속되면 시간 투자를 줄일 수 있지만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은 노력과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높은 매출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는 분들도 이 과정을 다 거쳤을 겁니다. 결국엔 내가 완벽하게 업무에 대해 통달해야만 직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통관 이슈라든지 마켓 정책에 있어 구매 대행 사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진행해오던 방식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매출이 반토막, 3분의 1토막 날 수 있다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리 다양한 소싱 방법이나 판매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두고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아왔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단순히 여러분들도 버틴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량 주문 단계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법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업무를 할 때 내 감정이나 생각을 넣지 말고 내가 딱 만들어둔 시스템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는 주문 처리 방법인데요. 두 가지의 주문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마진만 충족하면 비교 상품을 찾지 않고 소싱한 상품을 그대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둘째는 높은 마진을 위해 가지고 더 싸고 좋은 판매처를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가격이나 상품이나 카테고리, 마켓 등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서 지금 저는 주문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시스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문은 대량 주문인 만큼 마진을 높게 잡고 들어가는 두 번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대량 주문의 단계는 4개로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크게 상품을 분석하고 마진을 계산하고 보험의 개념으로 고객과 판매자와 협의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방법이고 별거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단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냐가 대량 주문에 있어가지고 관건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업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같은 일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순서만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리에서 결제하는 거는 단순하고 쉽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단순한 업무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처리만 잘한다면 구매 대행 사업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다음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분석 단계에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부분은 원활한 통관을 위해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제일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지정 간세사, 파트너 간세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친분 있는 간세사님께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구매 대행은 아웃소싱의 연속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단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이 다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거래처에 외주를 준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간세사님과 친분을 쌓고 문의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통관이 잘 되면 쿠폰이라도 하나 드린다든지 감사 인사라도 하면서 관계를 다져놓는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제품을 통과하는 데 있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100%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되어야 설명을 빨리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인 트레이드 프로나 1382 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평소에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무료 상담이기 때문에 100%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간세법이라는 것도 결국엔 세간장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트레이드 프로나 1381 상담사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 국민신문고에 같은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나중에 세간에서 검사에 걸리더라도 답변 받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거의 하이패스급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정 간세 법인을 이용하든지 두 번째 방법은 트레이드 프로나 1381 상담사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그대로 국민신문고에 정리하여 확인을 받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업무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저는 다소 시간이 들더라도 후자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쌓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실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이긴 했지만 수량이 많다 보니 금액대가 커져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체크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관의 방법인데요. 대량 주문 같은 경우에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통관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이나 수입 대행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금액 수량에 관계없이 간부가세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도 한국과 FTA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 관세율 대략 8% 정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협상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번 건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공급처, 판매처에서도 발급을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판매자들은 원산지 발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나 포워딩을 이용해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발급하는 게 편리하긴 합니다. 보통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은 3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대량 주문건이 아니라도 나중에 발급받을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세 가격을 잘 비교해가지고 발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고랑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는 순서인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중국 내에서도 710개 정도의 수량을 다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타오바오에서 400개, 1688 280개, 알리 3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장을 끼고 있는 1688에서 대량 주문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주문 수량이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재미있게도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 가 저의 단골 거래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88보다 단가를 더 낮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타오바오에 있는 수량을 모두 다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1688을 하긴 했는데 1688에서도 수량이 280개밖에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알리에서까지 30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알리에서도 판매자에게 요청을 하면은 중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로 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매를 진행하였는데요. 저는 원래 가격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모든 재고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검수 과정이나 제품을 확인할 때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수량을 다 한 곳에서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상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매 대행만 계속 한다고 봤을 때는 이 협상이라는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확장을 결국에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처나 고객이나
협력업체가 늘어날 거고, 결국에 사업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고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연습하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은 고객이랑 소통하는 걸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고객이랑 통화하는 CS 자체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고객이랑 통화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고,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건 돈도 벌고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손 불량 같은 경우에 판매자에게 요청할 때 한국으로 보낼 건데, 한국에서 파손이나 불량이 일어나면 반품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수량만큼 내가 다시 재구매했을 때 얼마에 줄 수 있는지, 단가를 낮게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주문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자들도 한국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대부분 흔쾌히 승낙을 해줍니다. 결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1688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중국 계좌가 없기 때문에 1688 것만 결제 대행업체를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건은. 다음은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발송 전에 제품 사진을 판매자에게 요청함으로써 판매자에게도 제품 검수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만들고, 나중에 배대지에 도착했을 때 파손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크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두 번째 단계인 배대지에서 검수하고 사진 촬영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꼭 배대지가 아니라도 포워딩 업체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자주 하고 믿을 만하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검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앞전에 이야기한 감세사처럼 지정으로 두고 좀 파트너 개념으로 단골 거래처를 만들어 두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 작업은 원래 아까 말한 대로 한 공급처에서 구매를 다 진행했다면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긴 한데,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타오바오 1688 알리에서 주문을 하는 바람에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대지에 검수 요청을 할 때 도착한 박스 겉면에 숫자든 1, 2, 3이든 뭐 A, B, C든 구매처별로 각각 이렇게 표기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대로 한국으로 보내고 고객이 제품을 받아봤을 때 어디서 구입한 제품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C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두 군데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묶어서 보냈다가 불량이 났는데 구매처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결국엔 반품도 교환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가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한 거래처에서 구매하는 거를 선호하고, 그럴 수가 없다면 이번 경우처럼 이런 경우에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구매처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는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원산지 표기 작업인데, 이거는 제일 최선은 판매자에게 직접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비용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낮은 가격에 보통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배대지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 생각하고, 절대 세관까지 원산지 마킹이 안 된 상태로 가는 일은 없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관에서 검사에 걸려가지고 표기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비용도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이 작업은 해두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첫째는 제품의 소재를 분석해야 됩니다. 유리나 뭐 플라스틱이나 같이 파손이 잘 일어나는 재질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꿀 주문이었다는 게 파손도 일어나지 않을 재질이고 부피도 작고 무게도 작았기 때문에 사실 CBM으로 계산해서 제품을 보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작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일반 배대지에서 제품을 보내지 마시고 꼭 이 CBM이 가능한 포워딩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발송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카턴이라고 하는데요, 한 박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마다 이렇게 생산되어 나올 때 박스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카턴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8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12개 이런 식으로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할 때 만들어 나오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카턴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장점이 되게 많은데, 첫째는 판매자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유통업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협상할 때도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송에 있어가지고도 박스 단위로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공급처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처음 나갈 때는 패키징이 꼼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파손이 일어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할 때는 꼭 카턴 단위를 확인을 하고 수량을 맞춰가지고 주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량품에 대한 대비는 샘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입을 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번 건처럼 대량 주문으로 발송을 하더라도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꼭 샘플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랑 납기 협상을 할 때는 꼭 플러스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고객은 이 제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구매가 일어난 뒤에 샘플 확인을 위해서 납기를 조금 미룬다고 해가지고 고객이 이 계약을 취소시킬 확률은 낮습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납기일이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샘플로 이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꼭 거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판매자와 고객의 협의인데요. 앞전 단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자랑도 반품 파손 불량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의 교환이나 재주문 시에 낮은 단가를 맞춰두고 고객하고도 우리는 중간에서 제품을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품 파손에 있어가지고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없다. 하지만 발송 전에 최대한 검수를 해서 보내겠다. 그리고 파손이나 불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반 부담한다든지 고객한테 책임을 좀 더 많이 주는 이런 내용을 서로 협의를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고객이 제품을 받고 이런 협의가 없이 불량이나 파손이 일어나면은 분쟁으로 갔을 때는 우리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미리 협의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분석하고 구매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사실 90%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배대지에서 제품을 검수하고 한국으로 발송만 하면 됩니다. 사실 구매 대행이든 사입이든 이런 작업은 사입은 아니겠죠. 대량 주문까지는 우리가 직접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웃소싱이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직원이 생긴다면 다 자동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주문만 받고 체크만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으면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품을 검수하고 한국으로 발송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